원내대표 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장 선거, 요거 좀 얘기를 좀 하시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당대표 선거도 중요하지만 원내대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또 스트레스 받는 뭐 그런 상황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도 좀 잘 하셔야 되고, 국회의장은 뭐 더더욱 중요하고, 국회의장이 취미였다고 생각을 해봐. 어우, 소름. 자, 지금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선거 이제 돌입이 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원내대표 선거가 5월 6일이에요. 5월 6일. 어린이날 끝나면 이거 우리 당원들도 두 선거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당원 투표 20%를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원 투표 결과 당원들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근소한 차이일 경우에, 영향을, 승패를 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지금 경선은요, 원내대표 경선은 서영교, 아까 말씀드렸던 서영교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그래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를 위해 서영교는 안 돼요.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서영교가 저를 고발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원내대표 선거하면서 통일교 시리즈 다시 할 건데, 또 고발당한 거. 서영교가 저를 괴롭혀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일러야지. 서영교가 저 괴롭혀. 가평경찰서 자꾸 가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고발하고. 서영교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저를 봐서라도 서영교 뽑으면 안 돼, 진짜. 나를 2번 죽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박정 의원,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는 그래도 박정 의원이 나름 이제 좀 친명 쪽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박정 의원을 지지를 했었는데, 박정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대결이 된 상황이 됐어요. 한병도와 서영교 양자 구도로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영교가 지금 용팔이도 하고 명팔이도 하고 난리가 났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한병도 의원도 뭐 사실 우리가 만족스럽진 않죠. 근데 한병도 의원은 이제 100일 동안 원내대표 하면서 큰 업적이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의 이제 가장 큰 업적, 물론 뭐 여러 가지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합의하에 통과시킨 것, 특히 이제 추경을 합의 처리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뭐 상당히 큰 성과긴 한데, 우리 이제 이재명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한병도의 가장 큰 업적은 합당을 막았어. 아니, 최고위원이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불리했잖아. 숫자가 3명밖에 안 됐잖아요. 9명 중에 3명이었잖아. 그래서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이 열심히 싸웠는데, 이게 어쨌건 표가 모자라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한병도 의원이 중립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합당 반대쪽으로 돌아서면서 합당이 무산이 된 겁니다. 이거는 국사책에 나올 만한 업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한병도 의원은 뭐 제가 중립 성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 원내대표가 됐을 때도 아주 나쁘진 않다. 친명 쪽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뭐 두루두루 뭐 의원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분이어서 일방적으로 정청 내에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스탠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100일 동안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게 이제 한병도 의원의 약점이기는 하지만은, 그 존재감 없는 게 그 우리 유권자들한테, 당원들한테는 존재감이 없을 수 있어도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명확하게 친명 성향이 강한 뭐 그런 의원이 또 출마를 한다라면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한병도 서영교 구도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 친명 의원들의 대부분이 한병도 쪽으로 갈 거예요. 서영교가 법사위 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상당수가 한병도 지지 쪽이 좀 더 많지 않겠나. 근데 이제 문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진짜 뭐 유령 같은 원내대표였잖아.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고 그 무색무취한 게 당원들에게는 이제 어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명 당원들이 진짜 서영교는 뭐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고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서영교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진짜 농담이에요. 예, 그건 농담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서영교보다는 이제 한병도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카드다. 예. 그 서영교가 당대표 원내대표 되면은 지금 뭐 또 자기 정치질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조용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서영교는 뭐죠 존재 자체가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는 조용한 개혁을 하자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서영교는 일단 목소리 자체가 조용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서영교가 하면은 무슨 개혁이 아니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끄럽잖아. 그래서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하고는 거리가 있는 캐릭터다. 캐릭터 자체가 시끄러워. 조용한 개혁은 우리가 꿈도 꿀 수가 없고,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안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은 당대표 선거 돌입을 하면서 보안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번 들이받아야 되는데, 서영교 입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서영교, 김용민, 추미애 입장이 어땠어요? 보안수사권 절대 반대한다라는 거 아니야. 문조털레유하고 입장이 똑같았잖아, 서영교가. 그런데 대통령께서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서영교가 원내대표가 돼버리면 검찰개혁 문제가 또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한병도는 대통령의 뜻까지 거스르면서 자기 정치할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존재감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뭐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야.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보안수사권 문제 3차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당대표가 없어요. 서영교가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표가 그죠 고리가 되면은 정청래가 6월 달에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잖아. 그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면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서영교가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의 키를 서영교가 쥐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통령 뜻이 이게 먹히겠어요? 또 김어준이랑 짜고 최욱이랑 짜고 또 문제털레유 다 들고 나오고 유시민까지 또 설치고 또 난장판 되는 거고, 이게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여기서 내전이 터지면. 그러면은 한병도가 되면은 한병도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될 텐데 6월, 7월 2달간이죠. 2달간 당대표 권한대행이 될 텐데 한병도가 청와대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할 사람은 아니잖아. 예.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이 자기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뭐 본인 입장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이런 새끼가 들어오고 다 지랄이야 이제. 예? 잠깐 차단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새끼, 너 새끼 젊어 임마? 틀리도 없는 새끼가. 예, 뭘 이상한 새끼들 저 씨발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요런 놈들은 제가 다 중간중간에 이제 차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싸움이 제가 그랬잖아요. 애들하고 선 긋는 이유가 있잖아. 예? 여러분들 아까 김혜승 님도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자들하고 선을 긋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서영교를 민다는데 어떡합니까? 명파리 하면서 서영교 밀면은 또 친명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유튜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또 서영교 찍는 사람 나와요. 응? 친명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끼리 또 난장판이 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5월 6일이면 원내대표 선거해야 되는데. 응? 명파리 하는 놈들이 서영교 찍어야 된다 그러고 한병도를 공격하고, 아니, 이러면 싸움이 안 나냐고. 어차피 날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응? 무슨 뭐 같은 친명끼리 잘 지내라? 잘 지내기는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상황에. 서영교를 원내대표를 앉혀놓고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시키고 이래버리면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또 당이 둘로 쪼개져가지고 난장판이 됩니다. 김어준하고 또 유시민이 설쳐대고
개판 되는 거예요, 개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이번에는 무조건 한병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잖아. 한병도가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김용민으로 서영교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뻔히 보이는데, 응? 그래서 이번에 한병도 쪽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확실히 실어 주셔야 된다. 적어도 중립은 지켜야죠. 중립은. 당대표 선거라는 진짜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당대표가 서영교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면은 정청래 쪽에 완전히 힘을 실어줄 거 아니야. 당대표 선거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내대표 잘못 뽑아놓으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당대표 선거 관리를 하게 돼 있어, 지금. 근데 거기다 서영교를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 파는 놈들 조심하시라고. 그 이놈들이, 저는 이미, 언제부터 제가 이거 눈치를 챘냐면은, 그 뭐, 시발 컴퍼니인지 이놈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청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원내대표 선거 때, 서영교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은근슬쩍, 김병기로 갈아탔다가, 김병기를 정청래 문바들이 공격을 하니까, 지가 작년 12월이에요. 안 그래도 김병기 지키려고, 그때 솔직히 김병기 지키려고 싸운 사람 저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김병기 없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데, 그놈이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은,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서영교를 찍었어야지, 이따위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이미 작년 5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그놈이 서영교를 밀었어요, 이미.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는 정청래 밀었다가 은근슬쩍 박찬대로 바꿨어. 왜? 친명 쪽이 다 박찬대로 가니까 명파리를 못 하잖아.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영교 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용민 실드 치고. 이거는 그 방송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저는 5월달부터 얘네들 이상하다. 이거 친목질하네. 얘네들 뒤에 이거 뭐 서영교나 김용민이나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눈치를 챈 게 작년 5월 6월달에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할 때 눈치를 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좀 무식하니까 잘 모르니까 잘 몰라가지고 저러나 보다 그랬어. 뭐 친명 유튜버라고 그래서 정치판을 다 잘 읽는 건 아니잖아. 잘 모르니까 그냥 실수를 했나? 그런데 그 뒤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영교, 김용민을 실드를 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러면서 명파리를 하니까 제가 명파리 유튜버라고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제가 결정적일 때 본색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 얘네 명파리들이. 이동영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친목질하면서 지랑 가까운 정치인들 미는 거야, 지금. 응? 그런데 제가 왜 같이 친명입니까, 걔네들이랑? 그래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제가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럼 저까지 싸잡아가지고 같이 친목질하다 같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S모 채널. 어제 기가 막히더라고. 방송을 하는데 무슨 AI로 만들었는지 무슨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안산은 김남국 뭐 이런 걸 방송을 하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응?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친목질하고 밥그릇 때문에 유튜브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김용을 공천하자고 친명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판국에 어젯밤에 그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노래까지 만들었어.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깐다고 생각하시는, 또 지들이 그렇게 주장해. 친분 호소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저하고 무슨 친분이 있었는데 그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개인적 감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선을 긋는 거야, 얘네들하고.
이동영이 보세요. 친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은근히 정청래 민 거 아닙니까? 아닌 척 하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국회의장 선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국회의장은 뭐 이미 이제 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국회의장 선거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세 명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뭐 거의 정리가 됐고요. 자,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43.7%가 박지원, 조정식 의원 7.4%, 그 다음에 김태년 의원이 4.6%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이 유튜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이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7.4%가 나와. 왜 그러느냐? 김어준하고 최욱이, 응? 최욱이 박지원 무슨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잖아, 지금. 유튜버들이 알게 모르게 박지원을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 조정식 의원이나 뭐 김태로 의원이나 인지도 싸움이 안 되니까, 응? 얘네들이 박지원 싸고 돌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압도적인 차이가 나잖아. 물론 이제 의원들 투표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설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국회의장 선거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박지원이 뭐 의원들하고 원수진 사이가 아니고서는 뭐 의원들 뭐 70% 80%가 조정식 의원을 찍지 않는 한은 이거 뒤집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야. 뒤집어질 위험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다 힘을 모아야 돼요,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라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 20% 때문에 판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51대 49 싸움, 51대 49도 아니고 50.5 대 49.5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당대표 선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판국에 국회의장까지 원내대표가 서영교가 되고 국회의장이 박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내대표 선거도 지고 국회의장 선거도 지는 판에 과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고. 박지원한테 조정식이 지고 한병도가 서영교한테 지는 판인데, 근데 이런 판국에 명팔이 하면서 우리 당원들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놈들하고 제가 어떻게 좋게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나라망이에요. 당대표 선거에 지면은 나라망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2년 당대표를 더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근데 서영교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 때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 자기 편이 심판을 보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정청래 편이 심판을 보는 상황이 된다고.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경선하면서 경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은데, 정청래하고 한 몸인 서영교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당연히 김민석 총리한테 더 불리한 상황이 될 텐데, 그런데 서영교를 밀어? 명팔이를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김민석을 밀면서 서영교를 미는 게 지금 말이 돼요? 그럼 말로는, 입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밀고 입으로는 김민석 총리를 민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원내대표를 서영교를 밀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님을 물먹이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완전히 유권자들 사기치는 거지. 이게 뭐 무식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무슨 털레반 하수인이야, 이거? 김어준 똘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표가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뭐 너무 열을 낸다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열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친명표 한 표라도 세면 안 돼요, 지금. 총 결집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어떤 놈은 김남국을 안산으로 보내자고 하고 있고, 어떤 놈은 서영교를 원내대표로 만들자고 하고 있고. 아니, 김남국을 안산에 공천하자는 놈하고 서영교를 원내대표로 만들자라는 놈하고
제가 과거에 뭐 설령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놈들하고 제가 어떻게 가까이 지냅니까?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그럼 저보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하고 김민석 총리를 배신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요거는 뭐 확인은 제가 안 됐는데, 이거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동영이 얘기. 예. 이동영이가 그 뭐 측면 승부인가? 유료 방송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뭐 들어본 적은 없는데, 유료 방송에서 정청래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의장직이 끝난 이후에 당대표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우원식이 당대표로 나오면 당대표 후보가 최대로 많아지면서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사파전이 될 수 있다. 뭐 사파전이 되면은 정청래가 이긴다. 근데 뭐 이 얘기는 그 정청래를 뭐 응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파전이 되면 안 되지. 그럼 당연히 뭐 정청래가 이기겠지. 털레반들이 똘똘 뭉치니까. 아니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고. 다 떠나서요, 여러분. 어? 김민석, 송영길, 우원식이 동시에 당대표 출마를 해요? 응? 그러니까 친명들이 그냥 멸망대전을 하는 거야? 정청래 당대표를 만들어주려고. 예? 아니 뭐 우원식 의장이야 그렇다 칩시다. 요거 영상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원식 의장이. 예. 그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가시죠. 과연 우원식 의장이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뉴시스 신재현 기자요. 서비서관님 앞줄 저기.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저는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의장님이 임기 마치시고 난 이후에 좀 의정 활동 계획하고 계실 시점인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의장님의 8월 전당대회 출마 또는 뭐 당권 도전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장님도 실제로 좀 출마 가능성 열어두고 계신지 좀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저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저랑 친하지 않은 분입니다. 제 특성이요. 저한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국회의장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뭘 한다고 그랬냐면 개혁과 민생의 국회의장이 되겠다. 특히 개혁하는 시기에 개혁을 막 하고 그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그걸 하는데 대개 민생 이야기는 말은 했지 민생의 실체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대개. 근데 저는 을지로위원회를 해서 불공정 불평등을 극복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생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일을 지금 하자고 막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개헌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행보를 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제 행보를 보면 아는데, 아마 그런 염두를 두고 제가 일을 했다면 개헌 얘기 쉽게 하지 않았을 거고 한번 비판받고 7월 달에 다시 개헌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은 그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뭐 정치인들 뭐 말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뭐 저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우원식 의장의 올해 신년 인터뷰였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갑자기 당대표 경선에 이동영이는 끌어들입니까?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뭐 아니면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뭐 그리고 김민석과 송영길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김민석과 송영길이 정청래 좋으라고 둘 다 당대표로 출마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근히 저것도 뭐 그 시청률 요즘에 뭐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달라서 그 뭐 유튜버들한테 뭐 정보 장사하게 뭐 정보 흘려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예요. 뭐 뒤로 정치질 안 해요. 그러니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예? 저기 이동영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정보의 평준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 뭐 김어준이 이른바 이제 빅스피커라고 하는 애들이 그 여의도 정치인들한테 빨대 꽂고 그 정보 장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정보팔이 해가지고 빅스피커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폐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절대 그런 정보 장사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평준화가 된 건 다 모르긴 마찬가지야. 예전에 이제 정보력이 중요했죠. 유튜버 하면서 뭐 취재력 어쩌고저쩌고 뭘 취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뭘 어디서 취재를 하는데 기자예요 유튜버들이? 그 유튜버들 상대해줘 의원들이? 뭐 몇 명 상대는 해줄 수 있겠지 좀 덜 떨어진 정치인들이. 주로 유튜버들하고 이렇게 친목질하는 정치인들 보면은요 당내에서 일 잘 안 하고 당내에 자기 기반이 없고 그래서 유튜버들한테 빌붙어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유튜버들하고 친목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그럴 시간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흘려주는 정보, 그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게 그게 취재야? 취재 안 돼요, 이제.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이재명 대통령님 페이스북 가서 보면 돼요. 우리 국민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똑같아,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정보력이 아니라 유튜버가 생존을 하려면,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제가 유튜버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맨날 가르쳐드리고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취재력이 아니라 지금은 분석력이 필요한 시대야. 응? 여러 파편적인 정보들, 공개된 정보들을 잘 분석을 해서 행간을 읽는 능력이 없으면은 지금은 정치평론을 못해요. 예전에 김어준이나 뭐 이런 애들은 여의도에 청와대 빨대 꽂아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뭐 대단한 고급 정보나 되는 것처럼 장사질하고 뭐 나는 누구랑 뭐 전화를 한다라는 둥 나는 누구하고 뭐 통화가 있다라는 둥 내 빨대가 있다라는 둥 뭐 청와대하고 뭐 선이 있다라는 둥 개소리 하잖아요.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거 안 해, 이재명 정부는. 그래서 유튜버들이 정치평론으로 지금 이제 뭔가 그 대중에 주목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분석력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라 평론가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거야, 지금. 제가 그나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 정보력 없잖아요. 그 대신 분석력이 있잖아. 그래서 멀리 앉아서 가평에 앉아서도 뭐 관심법으로 여의도를 들여다보고 청와대를 들여다보고 대충 맞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하는 말마다 다 틀려봐.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분석력을 길러야 돼. 기자들이건 유튜버들이건 지금은 분석력을 기르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기사나 방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근데 어디 가가지고 뭐 맨날 찌라시나 쳐보고 앉아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나 돌리고. 송영길이 무슨 하남을 가느니 광주를 가느니 뭐 개소리나 돌리고. 저기 뭡니까 여의도 그 정치꾼들이 흘려주는 가짜 정보 역정보에 그냥 스피커 노릇이나 하고 있고. 그래 뭐가 되냐고. 방송이 맨날 틀리지. 자, 그래서 이동영이 저거 괜히 저 불안감 조성하는 것 같아. 지가 뭘 해도 아는 양. 저게 유료 방송이니까 이제 또 뭐 저 정보팔이 하는 거죠. 뭐가 뭐 대단한 정보가 있느냐. 유권자들한테 사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자구도로 가기 힘들어요. 다자구도로 가기 힘들고 진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다자구도가 안 될 것이다. 양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우원식이 나오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친명들 뭐 우원식 의장도 범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친명이 3명이나 나오면 당연히 뭐 친문들이 표가 결집돼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건데 그럼 김민석, 송영길, 우원식이 닭대가리예요? 정청래 당대표 만들어주려고 출마를 하는 거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후보 단일화하려고 출마를 해? 그 괜히 왜 당원들이나 유권자들 불안감을 조성하냐고. 안 그래도 힘든 판에. 그러니까 이런 사기질에 여러분들이 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확실히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동영은 그 쓸데없는 장사질 하지 말고 계속 명팔이나 해. 명팔이의 한길을 가야지 이제는. 김봉수님, 밤 12시 넘어서 빵빵 터지게 만들어주시는 최한웅님, 분석력 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명팔이 하면은 지금 좋잖아. 저처럼 명팔이 열심히 하고, 대통령님, 좀 힘이 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뭘, 되지도 않는 머리를 자꾸 굴려. 그러니까 자꾸 미천만 드러나잖아요. 되지도 않는 머리를 자꾸 굴리니까. 본인 밑바닥만 드러나잖아. 그냥 형이 가자는 대로 가. 그냥 김민석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너도 이번에 유시민하고 김어준하고 싸우는 바람에 이제 털레반들하고는 설레발 안 돌아와 임마. 예? 이철우님, 이런 식이면 당원들 투표권 주는 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대의원제가 더 나은 건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완충이 좀 필요했던 거죠. 1인 1표제를 시행할 경우에 결국은 이게 인기 투표화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당내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덜컥 1인 1표제만 만들어 놓으니까 인기 투표가 되는 거예요. 인지도 투표, 인기 투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포퓰리즘이나 파시즘으로 가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 이른바 수기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대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예, 이런 이제 것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된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1인 1표제 도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청래가 당원 주권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어서 1인 1표제를 도입한 게 아니고 결국 김어준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김어준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본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1인 1표제를 도입을 한 거고, 이거는 우리 당원들을 동원하는, 당원들을 수단화하는 1인 1표제예요. 정청래가 뭘 당내 중요한 이슈들 관련해가지고 당원들과 수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잖아. 중요한 의사 결정은 다 밀실에서 친청들끼리, 청래당끼리 모여가지고 다 결정을 하고, 박은정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검찰개혁안 수정하고, 우리 당원들은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이 수정돼야 되는지 전혀 몰랐잖아. 그래서 이런 그 맹인 1인 1표제? 예, 뭐 그런 거죠 지금. 예. 장님 1인 1표제가 된 거예요. 당원들 눈과 귀를 다 가려놓고 1인 1표제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1인 1표제를 하려면은 당원들의 당 운영에 대한 당원들의 접근권, 그리고 당 운영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아니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뭘 결정을 해 우리가. 그래서 대의원제가 폐해도 있지만은 대의원제와 1인 1표제, 그 다음에 당내 이제 수기민주주의를 실현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그러면서 1인 1표제로 갔어야 되는데 정청래는 당원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민키님, 당대표는 김민석과 송영길이 같이 나와서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개소리, 이게 맞나요? 아니, 단일화할 걸 왜 나와요? 물론 뭐 둘 다 욕심이 있으면은 뭐 둘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송영길 대표님이나, 예, 그, 김민석 총리나, 뭐 욕심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는 게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당대표를 송영길, 김민석이 둘 다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거 내전이 나요. 또 친명들 사이에. 전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안 그래도 지금 털레반하고 진짜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사위에 어쨌건 경선하면 우리끼리 싸움이 나잖아. 날 수밖에 없잖아. 또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서로 치고받고 싸울 텐데. 제가 덕후 게시판에 들어가니까 김남준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예, 또 송영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감정이 생겼더라고. 아직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라고. 저는 도대체 이제 뭐 젊은이들 정서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게 과연 싸울 일인가? 근데 어쨌건 이 공천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버리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은 그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잖아. 그럼 김민석하고 송영길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 당원들이 보면은 우리 친명이 안 그래도 다수가 아닌데 우리끼리 긴장 관계가 생겨버리죠. 조연아님, 정청래가 1인 1표제 억지로 통과시켜놓고 뉴 이재명 많아져서 불안하니까 조국당과 졸속합당도 1인 1표제로 안 한 걸 보세요. 최고위원들과도 통보는 했지 일도 상의 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영길 대표가 됐건 소영길 후보가 됐건 김민석 총리가 됐건 간에 뭐 본인들 무슨 정치적 욕심 낼 때 아니에요. 뭐 차기 뭐 대권이니 이거는 문조털레 유나 그런 짓거리 하는 거지. 본인의 뭐 정치적 입지를 먼저 내세우는 그런 정치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심의 버림을 받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 당대표로 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출마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연 둘 다 출마를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당대표 선거 승리에 당대표 교체에 바람직한 일인가? 왜 싸움을 붙이냐고. 쓸데없이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게 만들어야지. 뭐 누가 됐건 간에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건 뭘 하건 정리를 하게 만들어야지. 왜 뭘 4명이 나오고 우원식까지 거기 왜 끌어들여가지고 그럼 뭐 정청래만 신나는 거지. 그런 판을 왜 만듭니까? 만들 이유가 없죠.